네, 8시 36분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2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댐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공부를 해서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여러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애쓰는 방송입니다. 자,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요, 그냥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하는 분위기였고요. S&P라든지 다우는 사상치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난한 흐름이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흐름이었고요. 테슬라는 또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2.8% 빠졌는데 미국의 지금 분위기는 그래요. 미국의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면서 이제 전기차가 또 판매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테슬라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수입차 중에 하이브리드가 60%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차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2차 전지의 뭐랄까 기류를 무겁게 할 건데 최근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가격들이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너무 빠져서 빠질 자리가 없더라도 아마 앞으로 긴 횡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시장 보면 오늘 여러분 주말에 이미 오늘은 제일 중요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주말에 관련 보도자료가 이미 돌아다녔어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사실은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는 이유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니까 이건 각 기업이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는요. 기업이 정부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발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바통을 이 기업으로 넘겨주는 그런 의미다. 야, 우리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노력할 거니 기업 니들도 좀 움직여 주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큰 호재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그런 중장기적 큰 변화는 분명합니다. 중장기적으로요. 자, 그래서 정부가 상법 소액주 이미 예전에 나오던 소액주주 개설면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오너 최대 주주들이 유리하게 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사주도 그렇습니다. 지배주주인데 지배부주라고 했네요. 지배주주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미 지난 1월 24일에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어서 지금 어제 보도자료 내용 봐도 딱히 새로운 거는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증시에서 다들 반응들은 그동안에 좀 주주하는 우량주, 소위 저 PBR 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좀 조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발표를 계기로 우리 또 소문회사에서 뉴스에 팔라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응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뭐 조정받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이상 계속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뭐랄까 한번 하자 그러면 똘똘 뭉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들도 정부가 이렇게 금융위원회라는 게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게 기업들의 호응이
오지 않을까? 이게 지금 반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돼. 이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호응이 앞으로 나올 거라서 단기는 지금 조금 부정적일지 이건 오늘 외국인 동향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동향 단기는 조정이 있더라도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 큰 흐름이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인들도 아직은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자료들을 읽어보면 한 5대 온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반응은 뭐 지금까지 또 용두삼이 아니겠어? 이런 의견도 있고 야 이번에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그 1월 17일 날 민생 토론회에서 네, 좀 그 윤곽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1월 19일부터 네,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지금의 이들의 소위 말하는 주주하는 우량주, 저PBR주 장세는 외국인들이 이끌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동향을 일단 봐야 되겠어요. 외국인들이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 이렇게 되면 무슨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죠.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동을 하기가 좋겠죠. 멍석을 깔아줬으니까. 두 번째는 자사주 소각, 자사주 취득 소각 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뉴스들이 이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메이트 금융지주가 컨퍼런스 콜 했잖아요. 바로 금요일 날. 사실 메리츠 금융지주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잘 안 보는 종목이잖아요. 뭐 근데 소리 없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메리츠 보험, 해상화재보험, 그다음 메리츠 증권인데 두 분 다 거의 업계 상위권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경영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런데 결국 이런 성과를 낸 걸 보면 성과주의다. 네. 그 수익을 많이 내면 또 보상을 많이 해주는 아주 상식적인 건데요. 이러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PER 그냥 PER이 10을 이상 갈 때까지 계속 주식을 소각하겠다. 이런 내용의 그 컨퍼런스 콜을 하는 바람에 금요일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자체도 우리나라 금융계에 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조정받더라도 이게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제는 개별 기업별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그래서 우리도 자사주를 취득해 소각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미 앞에 우리가 그 한미 반도체에서도 봤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도 200억 소각하겠다 하는 날 상한가를 갔어요. 200억 꼴라실이 200억 소각하겠다 했는데 상한가를 갈 정도니까 이제는 좀 전반적인 재료라기보다는 개별 종목적 재료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주식을 소각하려면 현금성 자산이 많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조정을 받을 거다 하는 의견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좀 중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외국인이 이제 대응이 중요한데 외국인이 그동안에 1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네, 이때까지 순 24거래일인데요. 이 중에 순매도 한 날에 3일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외국인 매수가 많은데 뭐 샀나 보니 현대차, 기아. 요거는 PBR 개념, 뭐 주주하는 우량 개념도 있지만 하이브리드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이제는
하이브리드카가 대세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카다.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반도체 아니면 한국을 샀다. 이건 한국 비중은. 근데 지금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훨씬 많이 사고 있어요. 이걸 보면 HBM 반도체를 사는 경향도 있고, 그래도 또 삼성전자를 사면 한국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이걸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장위 종목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까지 견제를 함으로써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사는 이 개별적으로 정리했대요. 어쨌거나 외국인 순매수 종목은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산다 하면요, 우리 시장에 순매수 한다 하면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는 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오늘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단기적으로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좀 의견이 많더라.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게 이미 금요일날 삼성물산에 이미 좀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삼성물산이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났잖아요. 그래서 조정 가능성, 네, 이런 것들이 미리 선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에는 작년 3월 도입 가치주 이후에 도입하고 가치주와 고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뭐 이건 당연히.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재료가 일시적 재료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 재료가 아니고 단기적 재료도 아니고요. 중장기적 재료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꾸준히 이제 주목받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삼성물산,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도 자사주 소강 많이 합니다만, 이제는 삼성물산을 예를 들면 좀 장기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준다. 제가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주식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겠죠.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도 해서 주식 숫자로 들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면, 은행 예금 들 바에야, 뭐 펀드 들 바에요. 삼성물산 같은 거, 이런 주식 사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죠. 은행 이자보다 배당금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참 바람직하다. 지금은 워렌 버핏도 그 주식시장에 카지노판 같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죠. 지금 SNS가 발달해가지고요, 뭐 난립니다. 뭐 주식판이 거의 도박판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다. 저도 이런 흐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속에서 오늘 좀 주말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좀 살펴드릴게요. 우선 현대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 물론 이제 4월에 최종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우선 협상, 우리가 물론 우선 협상 대상자 돼가지고 계약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됐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한 15년 만에 이렇게 되면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말씀드렸지만 4월에 최종 계약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것 때문에 뭐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단기 재료는 적용할 것 같습니다. 뭐 한다면 당사자 현대건설도 있겠고, 아니면 두산, 네, 그러면 그래서 관련주들을 제가 좀 예전에 정리를 해놨죠. 요런 종목들이죠. 요런 종목들, 한전기술, 한전살,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요런 종목들 제가 정리해놨죠. 우진 BHI, 두산 한신기계, 뭐 이런 종목들이 소위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걸 보면서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SMR 사업에도 나서다. 이게 이제
스몰 모듈 리액터일 거예요. 모듈, 작은 모듈화되어 있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게 SMR을 가장 먼저 설계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SMR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네, 신재생 에너지 저는 그래서 안다. 신재생 에너지 하는 건 좋은데 왜 세계 최고 기술을 굳이 폐기를 하면서 엉망을 만드는지 참 그런 것들은 정말 네, 주식시장에도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도 하고 원전도 기술을 개발하고 하면 될 건데 SMR은요 뭐냐면 우리가 신고리 원전 같은 게 지금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랄까요? 그래서 신고리 4호기가 한 1400메가와트급 되는데요. SMR 우리가 지금 SMR 우리나라가 설계 기술 갖고 개발한 게 170메가와트거든요. 굉장히 작죠. 그리고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도 간단하고 특히 안전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혹시 일본처럼 멜트 다운 되더라도 딱 굳어버리니까 안전성도 매우 높아서 앞으로는 그 대규모로 짓기보다는 안전성도 높기 때문에 도시 근방에도 또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SMR 부분도 우리 그래서 애청자님 SMR이 이런 거구나. 네, 여러분 펀드 매니저시니까 앞으로 SMR 하는데 왜 SMR인지 네, 안정성이 아주 높으면서도 효율성도 뛰어나고 네, 그 전기가 필요한데 가까이 지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SMR 제로도 그래서 SMR가 미국 원자력 기업과 독점 경영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앞섰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다시 기술 발전해서 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가 루마니아 1조 규모. 자, 루마니아도 지금은 우리가 을이 아니고 갑 같은 을이죠. 우리가 갑 같은 을입니다. 뭐 지금 그리고 유럽에서도 어제 뉴스 보니까 그런 게 났네요. 유럽에서도 포탄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50만 발밖에 못 해준다.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영내 유럽 내에서만 포탄을 확보하려니까 이 고집을 세우니까 지금 이 꼴이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외부 하면 뭐 한국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월 한 4만 8천 발? 그래서 미국이 미국 계획이 올 10월부터는 월 네, 6만 발 6만 발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네, 하루에 10,000발씩 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지금 한 2,000발밖에 못 쏜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월 한 6만 발이 필요한 거죠.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네, 1년 내에 해봐야 한 60만 발 정도 지금 생산이 가능한다. 수급이 가능하다. 유럽 전역에서 60만 발이면 지금 러시아가 쏘는 거 한 2달치 쏘면 없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생산하는지는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유럽 전체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것보다 한국이 공급한 게 더 많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죠. 워싱턴 포스트에 났나요? 그랬는데 지금 어쨌거나 전 세계가 재무장이 되고 온 전 세계가 지금 싸움이 붙고 지금 우크라이나 옆에 또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거기도 또 위험하고 발트 3국도 위험하고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중동도 시끄럽고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루마니아 K9 자주포 이건 명품 자주포 알려졌습니다만 이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것 때문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급등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일시적 재료지만
하나의 에어스페이스가 요게 이제 상징성이 의미가 있는 거죠. 루마니아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나라하고 계약한다. 이러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폴란드도 정권 바뀌고 한때는 뭐 우리나라와 계약을 뭐 전면 재검토하네 어쩌니 했지만 재검토하면 뭐합니까? 대안이 없는데 그러니까 폴란드도 요즘 조용한데요. 그 외에도 지금 제일 난리가 사우디죠. 사우디는 육해공 전체에 대해서 한국과 협력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육 하면 뭐 K9 자주포도 있고 천무도 있죠. 다연장 로켓. 이런 건 아무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좀 유리한 입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공군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국항공우주 쪽 하이. 또 꼭 공군이 아니더라도 육해, 이 뭐랄까, 미사일 같은 쪽, 유도무기 쪽은 LIG 넥스1하고 이미 많이 하고 있죠. 해군은 HD 현대중공업, 구축함이라든지 현대중공업도 잠수함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유도무기는 LIG 넥슨하고 많이 사갔죠. 참 우리나라가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네, 전쟁 나면 또 방산으로 날리고 네, 그래서 다행히 수원법이 국회를 소위를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이번에 4월이 총선이라서 이번 국회가 마지막 국회일 것 같아요. 꼭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네,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개별주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개별주.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이제는 개별 기업별로 주주 환원을 하려면 네,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계속 현금성 자산을 짭짤하게 벌어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시장은 좀 개별주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뭐 풍성한 재료들이 나오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시장 분위기가 기업 밸류 오프로 소위 저 PBR주라고 했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그들이 적당 조정을 받더라도 좀 적당하게 조정을 받고 하면은 좀 종목 장세가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핵심이 외국인이니까요. 네. 처초농인님께서 에스토니아 군사 프레이드 K9 그렇죠. 폴란드가 8월 15일이 폴란드도 전승일이거든요. 거기서도 K9 엄청났죠. 우리나라 무기들이 참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뭐 저보고 너무 한국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 어릴 때를 비교하면 우리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죠. 어릴 때 비교하면 참 너무 대견하죠. 자,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도 한 25,000포인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아 생전에 한 25,000포인트 가는 날이 저는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정치나 언론이 좀 합리적이 된다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많이 와서 그렇죠. 자, 15초 후에 해당 방송 시작하겠습니다.